지금 상담 과정과 기법에서 작업 단계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강의를 듣고 있습니다. 이 작업 단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이제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죠. 이 변화를 위해서 세 가지 분야가 있댔죠. 인지적 측면에서 변화와 관계적 측면에서 변화와 행동적 측면에서 변화, 이렇게 있습니다. 인지적 측면에서 변화는 주로 인지치료 상담 쪽에서 이론을 갖고 기법들을 가져옵니다. 그러면 인지적 측면에서 변화에서 기법에서 앞서서는 또 다른 삶의 해석의 기법을 제가 소개해 드렸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에게 브레인스토밍에 대해서 강의를 해 드리겠습니다. 브레인스토밍. 앞서서도 제가 강의를 했었지만 이 브레인스토밍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낼 때, 새로운 생각을 창출할 때에 회사나 기업에서 많이 사용하고 학교에서도 많이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상담에서도 이 브레인스토밍이 하나의 이 내담자의 이 사고 패턴 체계를 바꾸는데 아주 중요하게 유용하게 사용하는 인지 상담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 브레인스토밍 자체는 뭐냐? 이 사고 패턴 자체를 변화시켜주는 기법입니다. 자, 다시 말합니다. 패턴이라 반복적인 겁니다. 이것을 앨리스 같은 경우에는 신념이란 말했고, 이 아론 베크 같은 경우에는 인지 상담 쪽에서는 도식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사고 도식이라 했습니다. 왜곡된 인지 도식이 있으니까 사건을 부정적으로 해석하고, 사건을 부정적으로 해석하니까 부정적인 감정이 올라온다, 스트레스 받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사고 패턴 자체를 변화시켜주는 이 기법 건데 하나가 브레인스토밍을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봤을 때에 이 브레인스토밍을 어떻게 볼 것인가라고 했을 때에 이 오스본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오스본 학자는 이 브레인스토밍의 네 가지 기본 규칙을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상담을 공부하는 사람에게도 브레인스토밍은 좋은 기술이고, 또한 기업이나 학교에서나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낼 때에 이 오스본이 말했던 이 네 가지 기본적인 규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요, 아이디어 평가를 금지하라. 이 아이디어가 좋다 나쁘다, 옳다 그르다, 유용하다 유용하지 않다, 실용성이 있다 실용성이 없다, 실효성이 있다 실효성이 없다, 이런 판단 일단 금지하라. 어떤 아이디어를 내더라도, 누가 내더라도 그 아이디어 평가를 금지하라. 옳고 그른 걸 판단하지 말라. 두 번째입니다. 다양한 아이디어를 발표하게 해줘라. 무엇이든지 괜찮다. 작은 것이라도 괜찮고 소용없게 보이는 게 괜찮아. 무엇이든 괜찮아. 다양한 아이디어가 마음껏 얘기해 도와줘라. 이 다양한 아이디어를 발표하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많은 아이디어가 나타났다면 아이디어와 아이디어 간에 결합하라. 이 결합하여서 요즘에는 굉장히 중요한 융합이라 하잖아요. 융합교육. 대학에서도 굉장히 융합교육이 일어나고 있고, 벌써 오래전에 시작되었죠. 2000년대 들어오면서부터 융합교육을 했습니다. 경영 쪽도 이제 기술과 함께 기술 경영이 돼야 되고, 또 이과 쪽에 공대 쪽에 있는 사람은 경영을 해야 되고, 경영 쪽에 있는 사람들은 이과나 공대 과목을 통해서 기술 경영 쪽으로 가는 이런 시대가 왔습니다. 동일하게 아이디어가 나왔다면 어떤 아이디어 간에, 아이디어와 아이디어 간에 결합하라. 네 번째입니다. 결합했으면 아이디어를 확장하는 겁니다. 이것이 오스본이 말했던 브레인스토밍의 네 가지 규칙입니다. 첫 번째, 아이디어 평가는 금지하라.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말라. 일단은 판단하지 말라. 두 번째, 어떤 아이디어가 괜찮다. 오히려 한두 개 아이디어보다 수많은 아이디어가 좋다. 세 번째입니다. 아이디어와 아이디어 간의 결합이 일어나야 됩니다. 네 번째입니다. 아이디어를 확장해야 됩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지금 이 조직 문화가 많이 바뀌어져 가고 있습니다. 수직적인 관계에서 수평적인 관계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것이죠. 사실 제가
이래 강의를 해보고 기업체에 가서 만나봐도 한 5년 전만 해도 아직도 우리나라 기업들은 이 수직적 문화가 있어서 브레인스토밍 해도 내기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화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1990년생들이 이제 기업에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회사에 취직하기 시작하면서 수평적인 문화가 만들어지고 수평적인 문화가 만들어지면서 수직적인 관계에서부터 수평적인 문화가 만들어지면서 이 아이디어가 확대되고 사고의 확정이 일어나는 이런 역할을 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상담 쪽에서도 내담자와 인지 쪽에 상담할 때에 브레인스토밍 기술을 사는 게 좋다 이렇게 듭니다. 그러면 상담에서의 브레인스토밍 활용입니다. 내담자가 자신의 문제 해결 방안을 생각하게 하는 겁니다. 자, 문제의 유발 사건이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해결 방안을 내담자에게 생각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내담자가 이 해결 방안을 다양한 가능성을 생각해 보게 하는 겁니다. 하나의 생각에 머물지 말고 어떻게, 이럴 때는 어떻게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죠. 어떻게 또는 무엇 어떻게 이 상담자는 개방형 질문을 해주면서 이 내담자가 이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죠. 이 개방형 질문이 열린 질문이라고 말하죠. 열린 질문 또는 개방형 질문이라. 개방형 질문 무엇 또는 어떻게 라는 질문을 통하여서 무엇이라는 질문을 해주면 내담자는 이 내용과 정보를 말하게 될 것이고, 어떻게라는 질문을 해주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에 대한 과정과 이 동기에 대해서, 이 방법에 대해서 대답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자신의 문제 해결에 대한 색다르고 넓은 조망을 가지게 해주는 것이죠. 자, 보세요. 여기 해결 방안에 초점이 있습니다. 내담자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색다르고 넓은 조망을 가지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상담에서의 브레인스토밍입니다. 다시 반복합니다. 문제 해결 방안을 생각하게 하고 다양한 가능성을 생각해 보게 하고 또한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 좀 색다르고 넓은 조망을 갖게 하는 것,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상담에서의 브레인스토밍의 방법 및 절차입니다. 그러면 상담에서는 어떻게 이 브레인스토밍을 이 상담에서 활용할까라고 했을 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첫 번째입니다. 기록하게 하는 겁니다. 내담자가 이 자신의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한 많은 생각을 기록하게 하는 겁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라는 것을, 자, 막힘이 없다. 이것이 프로이트는 자유연상으로 했죠. 이 자유연상의 프로이트는 무의식의 세계로 돌아갈 때에 내가 전의식이 이것을 막지 않고 편안하게 이야기하는 자유연상이라 했습니다. 머리에 떠오르는 생각이나 머리에 떠오르는 감정을 말로 언어적으로 막힘없이 있는 것들을 얘기한다. 자유연상이라 했죠. 동일하게. 이 브레인스토밍도 내담자가 이 해결 방안에 대해서 생각나는 대로 적게 하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 적은 것을 이 상담 시간에 내담자가 작성한 브레인스토밍 목록을 통해서 문제 해결 방법에 대해서 생각을 수정해 보는 겁니다. 내담자와 상담자가 얘기하면서 그가 적은 것을 가지고 상담자와 함께 작업을 하는 것이죠. 무엇이 효과적이고 무엇이 같이 얘기하면서 목록을 좀 수정도 하고 또 더 나은 방향으로 상담자도 적극 참여해야 되죠.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또 도와도 주고 이렇게 해서 상담 시간에 브레인스토밍을 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브레인스토밍에서의 이 방법 및 절차입니다. 먼저 상담 시간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시간을 줘야 됩니다. 생각하는 시간을 준다. 5분에서 10분 정도 무조건 이때는 생각한다. 눈을 감고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방법이 뭐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까? 생각하는 시간을
5분에 10분 정도 줍니다. 조금 가운데. 먼저 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가 생각한 것을 기록하는 시간을 줍니다. 무엇이든지 기록하는 시간을 줍니다. 5분에 10분 정도 줍니다. 떠오르는 대로 막힘이 없이.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정리하는 시간을 줍니다. 그리고 정리하는 시간을 준다는 것은 이 목록을 내가 작성해 보는 겁니다. 마음대로 좀 더 적다가 그것을 목록을 내가 정리한다. 체계적으로 정리해 보는 겁니다. 정리가 됐으면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시간을 줍니다. 내가 지금 여기에서 내 상황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가장 도움이 되는 건 뭐가 있을까? 우선순위별로 정리하는 시간을 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 브레인스토밍을 상담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상담 시간에 내담자가 작성한 브레인스토밍 목록을 통해 문제 방법에 대한 생각을 수정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이것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강의한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에 또 여러분들에게 인지적 측면에서 내담자의 변화에 사용할 수 있는 상담에서의 브레인스톰에 대해서 강의해 드렸습니다. 여러분이 오늘도 제 강의를 시청해 주시고 또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앞으로 이 유튜브를 통하여서 상담과 관련된 또 질적 연구 방법론과 관련된 또 다양한 또 이 강의를 준비해서 또 여러분에게 서비스하고 봉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